김변의 시선,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불 때문에 피해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도 많이 훼손이 됐고 이렇게 산불에 대한 법적 책임 네. 그리고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내용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산불이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따로 존재합니까? 예, 대부분 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그냥 마냥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산림보호법은 결국에 어떤 우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있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있고 나중에 이제 진화가 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건조하면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떤 이유로 산불이 납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건조한 날씨 때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따져 보면은 예. 그 이제 성묘객들? 예, 성묘객들이나 어떤 작업하는 분들이 예, 작업하는 분들이 어떤 그 실수로 예. 실화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외국의 경우 좀 있다고 들었어요. 번개가 친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마찰 열에 의해서 불이 네. 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더군요.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성묘객 작업자들이 어떤 실수로 예. 혹은 이제 일부러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추워서 불을 피웠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발생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대표적으로 이제 꼭 한전이 그런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한전이 이제 이거 시골 산지에 이런 어떤 발전기 같은 걸 설치하다 보니까 한전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서 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일부 자연 발화 뭐 번개나 마찰령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묘객이나 작업자 이런 특정 개인의 실화로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까? 네. 이번 산불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 이제 경북 우성군 괴산 야산 같은 경우도 이제 성묘객이 이제 개인이죠.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고요. 산청군 시천면 같은 경우도 농장주가 애초에 쓰다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울주군 원양읍이나 어떤 한림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실화가 발생한 건데요. 예. 대표적으로 개인이 어떤 고의로 방화를 하거나 실수로 실화를 한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형사법적인 책임을 먼저 부담하고요. 예. 나아가서 그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형사 책임이라 하면 맨날 형법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요. 다 이제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산불을 냈을 때 구체적으로 형사 책임 묻는 규정을 또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일단 고의하고 과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낸다 해도 어쨌든 실수로 낸 것과 일부러 불을 지른 것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별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면 고의로 불을 냈을 때를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어떤 보호수를 지정하거나 하는데요. 여기에 고의로 불을 내면 7년 이상 또는 이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또 타인 소유의 산림인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 예. 그리고 자신 소유의 산림인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이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벌되고 만약에 이렇게 낸 불이 추가적으로 타인의 소유의 산림까지 또 번진다. 예.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또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실, 제일 흔한 경우죠. 이제 자신의 어떤 실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산림을 태우게 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 유일하게 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왜 산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네.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덜어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오늘 한번 대표적인 경우를 한 가지를 살펴보면 네. 이거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제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제 94년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간 네. 울산광역시 봉대산 일대에서 96건의 연쇄 방화를 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범인을 장기간 동안 잡지 못하니까 현상금이 한 3억 원 정도 올라갔었고요. 네. 이제 결국에 주민들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협조로서 이제 그 범인을 특정해서 잡긴 잡았는데 그냥 대기업 중간관리직인 평범 50대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람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생한 이제 어떤 산림에 대한 피해를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약 손해배상액만 4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산림청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건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통계로 보면요. 산림청이 추산한 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제 지난 24일까지 기준으로 산불이 약 2,1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방화, 실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약 817건이 이제 사건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그 약 비율로 따지면 한 38.6%에 불과하긴 합니다. 검거율도 좀 낮군요. 네, 상당히 이제 검거율이 낮은 편이고 예. 이제 이미 검거돼서 한번 판결받은 사례들을 한 3년치를 좀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90건 정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벌금형과 집행유예입니다. 예. 벌금형 한 25건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 한 이제 58건 정도. 그럼 징역형은요? 실제 감옥에 간 건 이제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실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실화가 유일하게 벌금형을 달고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고 예. 징역형을 선고받는데도 그 형을 이제 집행유예 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 산불이 이제 정말 커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당국에서도 산림당국이나 지자체에서도 설령 실화다 하더라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에 피가 커가지고요. 예. 산불로 인해서 거주지도 사라지고 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또 잃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대피하는 때 보면은 주변이 뭐 집이 불타는 건 기본이고 예. 자신 소유의 농경지나 아니면 차량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까지 다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했던데. 일단 누구에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그 불을 낸 원인자, 예.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예.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고의로 불을 낸 발화자 또는 실수로 불을 낸 실화자를 이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특정된 어떤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예. 그 가해자한테는 피해자들이 입은 어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예.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 피해도 이제 물을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이런 개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어떤 한전이 관리하는 특정 시설 혹은 어떤 특정 업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런 회사들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아니 회사는 그렇다 치고 이번 같은 경우 네. 개인에게 그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다면 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은 파산인데요. 예, 파산이고 실제 의미가 없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예. 예, 물론 이와 더불어서 지자체나 국가의 책임을 이제 일부 언급해서 그 책임자 뭐 이런 산불이 번지거나 이런 데에는 잘 대처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나 어떤 지자체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예. 어쨌든 법률상으로 살펴보면 그 원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가해자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평소에 사용하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뭐 전화 등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적인 비용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집이 불타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인터넷, 전화, 뭐 정수기나 평소에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가입할 때 보통 약관이란 걸 읽어보라고 보여주고 예. 사인을 받아갔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확인은 잘 안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약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약관에는 이제 자연재해 같은 큰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좀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자연재해라는 거는 이제 이용자나 그걸 공급해주는 공급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면제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해지하거나 이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태풍이나 대형 사고 발생했을 때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검토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그렇죠. 맨날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뭔가 많이 도움을 주는구나. 네. 이 정도죠, 뭐. 맞습니다. 예. 이게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국가는 국가 중심으로 이를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를 대비해서 산림보호법 아니고 국가 이제 재난안전법이라는 걸 따로 규정해서 또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이런 재난이 어떤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 대통령이 그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일단은 이 법령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지출이 가능하고 이 예산 국고 등으로 이제 응급대책, 재난구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모든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건물이 불타버리면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낼 수 없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이제 구호 물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근거가 있겠군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재난안전법이 되는 거고 예. 우리가 국가가 뭘 하자고 하면 마치 이렇게 좀 그냥 바로바로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가 애초에 국가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이런 절차적인 제도에 따라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 지출 법령에 근거해서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급이 되는 거.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재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마냥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 같지만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이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아까 세금 면제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금과 유사한데요.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 모촌에서도 이제 뭐 물이 뜨거워져서 어필고 폐사하면 또 보험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요. 이런 보험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사실 각 지자체는 최근에 이제 시민안전보험이나 국민안전보험 이런 것들도 가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보험금에 포함되고 이번 산불 피해자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하니까 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 그러니까 뭐 광주시를 예를 들면 광주시가 해당 보험사하고 가입할 때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적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럴 때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라고 뭐 장기간 좀 거주한 연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나 이제 정당에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이번에 산불이 또 크게 번지고 그 피해가 너무나 커지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결국에 피해 지원 대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도 언급하고 또 나아가서 가칭 뭐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미 재난안전법이나 어떤 산림보호법 이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굳이 이런 특별법을 계속 제정하는 이유는 기존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사실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자연재난은 아닙니다. 용어에 좀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장해서 또는 이제 기간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라 이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법 제정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산불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고 또 진화가 유독
이번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조금 더 정확히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제시된 게 첫 번째는 임도 문제입니다.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림 중간중간에 작은 도로를 만듭니다. 물론 산림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진화를 위해서 차량이 접근하거나 이런 용도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적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밀도가 뭐 4.25m/h 헥타르라고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이 이게 54, 50, 한 약 10배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원인이 언급되고 이제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산불 진화 요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대가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고령이었죠. 예, 평균 나이가 65세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진압하기도 힘들고 또 그에 받침되는 어떤 장비나 도구들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건 초기에 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무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